음악 연주 4주차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금 두 곡을 지금 해야 되거든요. 두 곡을 해야 되고,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앞에 했던 독주와는 다르게, 이렇게 좀 같이 할 수 있는 중주곡으로 일단 구성을 했는데, 지금 다른 사람하고는 하기 좀 힘들기 때문에, 이 반주 음악을 또 통해서, 성부를 이렇게 좀 나눠서 연습하는 것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교과서 보시면, 오늘 할 거는 모베트 블루스랑 비창 중에서 3악장 이렇게 해볼 겁니다. 네, 지금 우리 보자. 연주 형태 보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지금 독주랑 중주, 합주. 자, 독주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있는 솔로 곡을 의미합니다. 혼자서 나와서 연주하는 거죠. 뭐 악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성악이나 가창이나 이런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실내악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챔버 뮤직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중주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듀엣이라든지 트리오, 쿼르텟, 퀸텟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뭐 이렇게 이중주, 뭐 삼중주, 그리고 사중주, 오중주 등등 있죠. 들어본 적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뭐 듀엣이나 트리오 정도까지 많이 들어봤을 거고 쿼르텟이라는 것, 또뭐 현악 사중주라든지 뭐 이런 데서 보통 많이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지금 오른쪽에 보면은 지금 여기에 지금 두 명이서 연주하고 있잖아요, 그죠? 두 명이서 연주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듀엣이라 하겠죠, 그죠? 듀엣이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합주는 앙상블이라고 합니다. 앙상블이라고 하고 보통 오케스트라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현악기랑 관악기, 타악기가 어우러진 풀 오케스트라의 형태도 있고 아니면 현악기만 이루어진 스트링 오케스트라 그리고 관타가 포함된 윈드 오케스트라 등으로 보통 구성이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것들 이제 악기들 하나만 모아서 플룻 앙상블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뭐 또 일종의 오케스트라라고 뭐 꾸며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색소폰 앙상블이라든지 뭐 이런 형태들도 오케스트라처럼 모양을 갖추고 연주하는 경우도 있고 종종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곡이에요. 첫 번째 곡 보시면 우리가 모베트 블루스거든요. 이 곡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불기에 어렵지 않은데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작곡자는 일단 빌리라는 작곡자가 곡을 만들었고요. 이 영화에서 이제 주된 OST 중에 한 곡입니다. 모베트 블루스라는 곡은 여러분들 들어보시면은 아, 이 곡이구나 할 정도로 되게 유명한 곡입니다. 영화 모베트 블루스라는 영화의 삽입곡이고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20살 넘으면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흑인들의 연주 뭐 음악 이야기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흑인들의 음악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고 덴젤 워싱턴이라는 걸출한 배우가 나와서 이렇게 트럼펫 연주를 하는 뭐 그런 영화거든요. 음, 여기까지는 뭐 좀 깊게 영화 얘기하기에는 지금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요거는 그냥 요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은 스파이크 리라는 감독이고 이 작곡자 빌 리라는 작곡자의 아들이에요. 자, 교과서 악곡 분석 먼저 한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태는 이중주곡입니다. 우리 앞에서 지금 봤죠? 듀엣으로 지금 편곡이 되어 있습니다. 조성은 다장조이고요. 박자는 4분의 4박자. 지금 악보상으로는 지금 두 박자 못 갖춘 마디로 이렇게 그려져 있긴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두 박자 못 갖춘 마디로 지금 이루어져 있다는 거 눈으로 좀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음계는 5음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장조에서 지금 다장조 우리가 기본적인 음계가 도레미 파, 솔, 라, 시죠. 그죠? 여기에서 이 곡 같은 경우에는 파와 시를 뺀 도레미솔라 솔라 도레미의 5음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음계 선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있는 세컨드 성부 리코더 2에 보면은 이렇게 해서 반음들이 이렇게 조금씩 눈에 보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반음계 선율을 지금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 리듬 같은 경우에는 싱코페이션이라고 해서 당김음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당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쉽게 설명하면 강박자와 지금 약박자의 위치가 뭐 변화한다. 약박을 이렇게 강박으로 만들어주는 역할들을 한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원래 여기 여러분들이 알 모양으로 보면 이게 강, 약, 그다음에 강, 약,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강이 오게 될 겁니다. 보통 이 구조로 오고 하모닉 리듬이라고 해서 물론 좀 더 세부적인 건 있는데 여기 있는 강박자가 앞쪽으로 뭐 이동을 한다. 요 정도까지는 그냥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밀히 말하면 여기 있는 지금 4분음표의 강박자가 바로 앞에 있는 솔로 와서 강을 형성하는 그래서 리드미컬하게 들릴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당김음의 역할입니다. 싱코페이션이고요. 그 다음에 이명동음. 자, 딴 이름 한 소리라고도 합니다. G샵이 A 플랫하고 같다라는 거 보통 여러분들 알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피아노 건반이 이렇게 있다면 보시면은 이렇게 있겠죠. 보면은 여기가 도고 레면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도샵이 될 수도 있고 랩 플랫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바흐 이후에 요한 세바스찬 바흐 이후에 평균율에서는
평균율이라고 해서 한 옥타브를 일정하게 지금 나누는 평균율 내에서는 이 두 음은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순정률이라고 있었습니다. 이건 참고로 알아두세요. 순정률에서는 물론 도하고 레 플랫은 다릅니다. 실제로 음악도 좀 다르고 여러분들 유튜브에 순정률 음악이라고 좀 찾아 들어보면은 조금 음정이 조금 다르다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평균율에 기반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G샵과 A 플랫은 동일하다. 왜냐면 우리가 앞에서 뭐 G샵이라든지 이렇게 운지하는 방법을 배웠잖아요. 그죠? 라 플랫, A 플랫도 운지하는 방법이 똑같다라는 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운지법 한번 볼게요. 자, 운지법 한번 보시면 자, 지금 첫 번째 나온 거 지금 음정은 F샵입니다. 그죠? F샵이고 첫 번째 여기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악기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는 거의 다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독일형 이렇게 젊은 악기가 될 겁니다. 이 악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원래 여기 팔을 누르고 있던 요걸 떼고 밑에 세 개를 동시에 이렇게 눌러줘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A 플랫 음정입니다. 라 플랫이라고 하죠. A 플랫 음정 같은 경우에는 G 샵과 지금 쌤이 동일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누르는 방법 똑같아요. 지금 악보가 여기 또 미스가 돼 있는데 구멍을 여기를 막는 게 아니고 여기를 막아줘야 되겠죠. 그죠? 여기를 막고 여기를 열어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우리가 또 G샵 A 플랫 음정 이렇게 누르는 거 정확하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자, 이명동음 자 조금만 더 찾아볼게요. 자, 이명동음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까 전에 했던 도, C, D, F, G 우리 이름은 지금 알고 있으니까 이 아이와 자 C에서 반음이 올라갔을 때 C샵이 되는 거고 D에서 반음이 떨어졌을 때 D 플랫이 되는 거고 이거 두 개 이름이 똑같다는 겁니다. D샵과 E 플랫도 마찬가지고요. F샵과 G 플랫, G샵과 A 플랫, A샵과 B 플랫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지금 F 플랫도 있고 E샵도 있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면 파 플랫이라든지 혹은 미샵이라든지 선생님 저는 이런 거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잘못 나온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데 어, 일정 부분에서 사용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고교 과정에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게 샵이나 플랫이 이렇게 4개 정도까지 붙는 것들을 아마 배우게 될 거거든요. 여기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잘 안 나오는데 이거보다 샵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으면 조표에 샵을 6개 내지 7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빈번하게 사용이 됩니다. 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C 플랫이라고 잘못된 게 아니라 B음, 그러니까 C음이랑 그 다음에 C 플랫음, 그러니까 도 플랫음이랑 같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 이거는 이명동음이라고 지금 되죠, 그죠? 다를자의 이름 명자, 같을 동자의 소리 음자 해가지고 이명동음이고 딴 이름 한 소리라고 하는데 이게 뭐 이명동음이라고 해가지고 이명동음조도 있습니다. 조성 자체도 예를 들어서 C샵 메이저랑 그러니까 올림, 가, 장조랑 그 다음에 D 플랫 메이저랑 내림, 라, 장조랑 똑같다는 거. 이명동음조도 있습니다. 이명, 음, 조. 조성도 똑같아요. 조성도. 실제로 소리 나는 거. 기본되는 방식은 다르겠죠. AI 같은 경우, 올린다 장조 같은 경우에는, C샵 메이저 같은 경우에는 샵을 7개를 사용해야 됩니다. 파, 도, 솔, 레, 라, 미, 시. 여기에 7개를 사용해야 되고, 내림라 장조 같은 경우에 플러스 5개를 사용합니다. 시, 미, 라, 에스. 이렇게 5개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기본되는 모양은 다르겠지만 실제로 연주를 해보면 두 개는 음정은 동일하게 난다는 거. 이 정도까지도 알아두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직접적으로 악보 이제 보면서 한번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바로 불어보고 해결하도록 할게요. 자, 모베트 블루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편곡을 선생님이 조금 어떻게 해놨냐면, 위에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악보에 보시는 리코드 1번이랑 리코드 2번이랑 퍼스트, 세컨드 같은 경우에는 음정이 거의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시는 거랑 음정이 거의 동일하고, 밑에는 지금 베이스 기타와 지금 드럼을 넣어놨습니다. 그래도 약간 뭐, 어, 대중음악이기 때문에 이런 편성을 지금 좀 넣어놔 봤거든요. 자, 여러분들 지금 눈으로 직접 보면서, 자, 제일 윗성부 한번 따라 불어보세요. 제일 윗성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따라 부르면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지금 악보에 보면 지금 이렇게 뭐 이음줄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에 뭐 이음줄이 그려지거나 이런 것들이 없죠. 그죠? 터닝은 그냥 각기 터닝을 한다. 투투투투투 투투투투투 이렇게 불면 돼요. 자, 음정은 아까 얘기했지만 솔라 도레미 여기 있는 5음 5개의 음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나중에 세컨드 성부를 불 때는 물론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에 발음 선율이 좀 섞여 있지만 저 위에 있는 퍼스트 성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 특별한 음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바로 그냥 따라 불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솔라 도레미 레미레도라 레미레도라 그다음에 뭐 레미레라도. 자, 크게 뭐 멜로디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 세컨드 성부 한번 불러볼게요. 세컨드 성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솔라 도레미가 나오면 지금 처음에 한 박자 쉬죠, 그죠? 쉬고 미 파파솔 하고 여기에서 리듬이 나딴 따따 따 하고 여기에 두 번째 박자에 끊어주는 거예요. 자, 카운팅이 가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딴 따따 따 여기에 끊어주는 거, 두 번째 박자에 끊어주는 거, 이런 것들 눈으로 지금 여러분들 악보를 봤을 때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잘 눈여겨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오는표가 있죠. 그러니까 소리를 뒤에까지 이렇게 조금 내어주는 게 좋겠죠. 여기는 지금 짧으니까 짧은 소리로 끝을 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는 뭐 이 소리 여기 뒤에까지 이어진다고 해서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문제될 건 없는데 그래도 악보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판독을 하고 악기를 불어보는 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짧은 소리 뭐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뒤에 있는 오는표보다 짧은 소리는 좀 짧게 좀 긴 소리는 최대한 길게 내어준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자, 여기에서 지금 라 플랫 나온 거 그죠? 여러분들 보이시죠? A 플랫 음정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파샵 F 샵 음정 잘 기억하고 불어볼게요. 자, 처음부터 갑니다. 삐. 자, 거의 뭐 동일한 부분 반복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라서 연습하고 할 만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 있는 A 플랫하고 F샵 음정만 음지가 잘 된다면 뭐 모베트 블루스 같은 경우에는 좀 쉽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많이 등교를 했다면은 뭐 이렇게 좀 나누어서 일정 학생들은 위에 성부를 불고 또 일정 학생들은 아래 성부를 불고 하면 좋겠지만 지금은 그게 안 될 거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에 지금 맞춰서 혼자서 그냥 위에 성부도 불어보고 아래 성부도 불어보고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베트 블루스는 이것으로 종료를 하고 그 다음에 비창으로 넘어가 볼게요. 비창 3악장입니다. 작곡자는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많이 들어본 작곡자입니다. 베토벤이 작곡을 한 곡이고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예요. 피아노 소나타 중에서 한 곡이고 그 중에서 3악장만 이렇게 따로 발췌를 해 둔 겁니다. 베토벤 같은 경우에는 작곡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유명한 피아니스트기도 합니다. 작품 같은 경우에는 베토벤은 9곡의 교향곡, 그 다음에 협주곡, 피아노 독주곡, 뭐 소나타를 포함해서 피아노 소품곡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현악곡, 오페라도 이렇게 작곡을 했고 정교음악이라든지 실내악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도 작곡을 한, 우리가 보통 악상이라고 얘기하죠. 그 베토벤입니다. 실제로 뭐 여러분들도 베토벤 이렇게 많이 본 사진이 있을 건데 조금 그래서 다른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뭐 이렇게 생긴 분이긴 하네요. 자, 일단 교과서 악곡 먼저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원곡은 피아노 소나타 8번 다단조 비창 중에서 단조입니다. 그죠? 다단조고 다단조 같은 경우는 원래 플랫을 3개를 쓰는 조성입니다. 형태는 지금 역시나 이 곡도 이중주곡으로 듀엣으로 지금 편곡이 되어 있습니다. 듀엣으로 편곡이 되어 있고 조성은 지금 가단조로, 그러니까 플랫이 3개 붙으면 여러분들 불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가단조로 지금 이렇게 조성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가단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오른쪽에 악보 보시듯이 조표가 없습니다. 그죠? 조표가 습니다. 박자는 2분의 2박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쓴 걸 2분의 2박자라고 그러고 알라 브레베라고 하는데 2분의 2박자 같은 경우는 4분의 4박자하고 모양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렇게 두박 단위로 레가토 시킨다 생각하고 머릿속으로 그렇게 연주를 하면 조금 더 부드럽게 연주가 될 겁니다. 템포는 알레그로 조금 빠르게 연주하라는 거고요. 음계는 지금 이 곡에서는 자연 단음계와 화성 단음계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앞 시간에 지금 자연 단음계랑 화성 단음계 배웠죠, 그죠? 이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오른쪽에 먼저 악보를 한번 보시면 악보에 몇 가지 지금 조금 체크할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악보를 보고 임시표와 꾸밈음 등에 유의하여 소프라노 리코더 이중주를 연주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있는 장식음들, 한 개짜리 장식음들, 여기 또 장식음들.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그 장식음 해봤으니까 요건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라는 것들 느끼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2개짜리 장식음들,
일자리 장식음들 있고, 그다음에 뭐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고, 성인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투투투투 해서 AI 같은 경우, 이 곡 같은 경우에도 레가토로 뭐 크게 부는 부분은 없습니다. 모든 부분 턴잉을 해주시면 되고, 실제로 이 곡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앞에 모베트 블루스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속도가 너무 빨라요. 속도가 너무 빠르고, 그 다음에 반음 개선율도 많고, 그 다음에 세컨드 리코더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여기에 반박자 쉬고 들어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어렵거든요. 템포가 빠른 데다가.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짓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곡 같은 경우는 연습을 조금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자, 밑에 악곡 이해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잠깐 읽어볼게요.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8번 타단조 비창의 사막장곡으로 빠른 곡이다. 이 사막장을 편곡한 베토벤 바이러스란 곡이 게임 음악에 사용되어 많은 인기를 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토벤 바이러스 여러분들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우리가 뭐 보통 많이 봤던 그 베토벤 초상화죠, 그죠? 이게 미사 솔레미스라고 해서 장은 미사 거기 작곡할 당시에 이게 보면 원래 베토벤이 이런 악보 한 개를 원래 쓰고 있잖아요. 그 장은 미사를 작곡할 당시에 그 모습을 이렇게 초상화로 나타낸 겁니다. 연주 팁 보시면 박자가 맞춰 꾸밈을 연주할 수 있도록 부분 연습을 충분히 하고 심표에 주의하여 연주한다. 임시표가 있는 올림사 G샵음이랑 올림라 D샵음 자 나왔습니다. 그러면 올림다 음의 운지에 유의한다라고 했는데 운지법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처음에 여기에 우리 또 G샵입니다. 우리 앞에서 지금 했죠, 그죠? G샵 음정. 아까 이거 A 플랫 음정하고 똑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모양 똑같은데 여기도 지금 또 색깔이 여기가 구멍이 잘못 색깔이 됐네요. 여기 막아주시고 여기 열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D샵 음정이에요. D샵 음정. D샵 음정은 도레에서 지금 보면 여기를 막고 여기를 열어야 돼요. D샵 음정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여기 하나 막기도 좀 어려울 뿐더러 호흡도 조금 이렇게 가늘고 조금 약한 듯이 내어줘야지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물론 삑사리가 안 납니다. 삑사리가 안 나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지금 D샵음, 레샵음 연습을 조금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높은 C샵, 도샵입니다. 도샵 같은 경우에는 위 앞에 두 개만 막아주고 뒤에 열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도샵이 되고 실제로 도샵 같은 경우나 높은 뭐 레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운지가 다른 운지를 이렇게 해서 좀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다음 곡 배울 때 선생님이 한번 소개를 해주도록 하고 지금은 C샵, 도샵은 이렇게 운지를 한다라고 일단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음계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자, 비창사막장. 자, 가단조. 자연 다는계랑 화성 다는계는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하나가 더 나왔네요. 가락 다는계. 자, 뭔지 빠르게 좀 설명하고 이론적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계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음을 기점으로 해서 한 옥타브 위에 같은 음까지 도달할 때까지, 같은 음에 도달할 때까지 특정한 질서에 의해서 배열된 음열이다. 특정한 질서라는 게 좀 중요해요. 일정한 질서에 의해서 배열된 음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장조 볼게요. 장음계부터 볼게요. 장음계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가지 장음계가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아는 그냥 장음계 하나라고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도를 하나 어떤 음으로 해서 저번에 우리 얘기했죠. 세 번째, 네 번째 음과 일곱 번째, 여덟 번째, 3, 4, 7, 8이 반음이다. 자, 여기에서 숫자로 한번 나타내 1, 2, 3, 4, 5, 6, 7, 8이라고 봤을 때 3, 4와 7, 8이 반음이 되는 관계. 중간에 그러니까 음을 아무 데나 나열한 게 도 다음에 내가 도샵 넣고 싶다 도샵을 넣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조성에서 아무렇게도 저 임시표나 뭐 이런 것들을 붙이지 않고 관계를 쭉 2도씩 나열한 거예요. 이렇게 나열했을 때 3, 4와 7, 8이 반음이 되는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장음계라고 합니다. 저번에 얘기했죠. 메이저 스케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장음계는 우리가 보통 많이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른계 한번 볼게요. 다른계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면은 다른계는 자연 다른계, 화성 다른계는 배웠고 그다음에 가락 다른계가 있다. 자, 자연 다른계 먼저 한번 볼게요. 자연 다른계는 라를 으뜸음으로 해서 엄밀히 말하면은 원래 장조의 으뜸음에서 단삼도 아래 음인데 단삼도 아래 음인데 우리가 여기까지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냥 라를 으뜸음으로 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으뜸음으로 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음 시도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음 사이가 반음이다.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여기에서 지금 2, 3과 5, 6이 반음이다. 이렇게 해서 구성된 음계가 자연 단음계 내추럴 마이너 스케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다음 화성 단음계는요. 자연 단음계에 7음을 반음 올린 것이다. 우리가 7음을 우리 그때 이름을 뭐라고 했죠? 얘를 이끄는 즉 리딩 톤이라고 했습니다. 이 음정은 리딩톤 같은 경우에는 으뜸음으로 가려는 성질이 강합니다. 으뜸음으로 진행하려는 성질이 매우 강해요. 이거 같은 경우 왜 이렇게 되냐면 우리가 저번에 쌤이 잠깐 설명했지만 서양음악 같은 경우에는 각 음들에는 기능이 있고요. 그 음들이 어느 일정한 방향으로 자꾸 흐르기를 요구를 합니다. 음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서양음악이 지금 우리가 하는 조성음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음악들. 조성음악이라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클래식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편할 거예요. 일정한 음들로 막 흘러가는 경향들이 있는데 뭐 아까 말했지만 시는 그러니까 도로 뭐 가고자 하는 이런 성질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파란 음은 미로 뭐 진행하려는 성질. 아닙니다. 선생님 저 파 다음에 솔 본 적인데 당연히 그렇게도 진행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흘러가는 성질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 두 개의 지금 공통점 뭡니까? 반음 관계죠. 그죠? 그래서 반음 오는보다는 반음이 더 진행성이 강하다. 그래서 미와 파의 관계나 시와 도의 관계처럼 이렇게 진행을 하려는 성질들이 더 강한데 왜 시가 도로 가냐? 파가 미로 가냐? 미는 파로 가면 안 되냐? 도와 미와 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도, 미, 솔 으뜸함이라고 얘기하죠. 1도 화음 으뜸함이라고 얘기하는 이 토닉 화음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안정된 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안정된 게 도고요. 그 다음에 솔이고 미가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불안정한 음정에서 안정된 음정으로 찾아가려고 하는 것들 요런 성질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일반적인 여기 다는계 자연 다는계에서는 솔에서 라까지는 온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진행성이 조금 약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여기에 샵을 붙여주죠. 그럼 얘 두 개가 반음이 된 겁니다. 반음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진행성이 매우 강해진다. 그래서 조성감을 느끼기가 더욱 쉬워진다. 여기가 으뜸음이기 때문에 으뜸음으로 여기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우리가 조성감을 느끼기가 굉장히 쉽겠죠. 아 여기 있는 라음을 으뜸음으로 하는 조성이구나.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뭐가 발생을 하냐면 여기 있는 파와 여기 있는 솔샵은 증이도라는 음정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완전 음정, 완전 음정, 그다음에 장음정, 단음정, 그다음에 증음정, 감음정 아마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배운 적이 있을 건데 여기에서 증음정이나 감음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협적인 사운드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장음정에서도 뭐 2도와 7도 같은 경우에 장단 음정도 2도와 7도 같은 경우에는 불협을 만들어내지만 증음정과 감음정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불협을 만들어내거든요. 여기에서는 증2도가 왜 조금 문제가 되냐면 예전에는 기악이라는 것보다 성악이라는 것이 조금 더 서양 음악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유인즉슨 이제 서양 사회가 기본적으로 기독교 이데올로기고 그 다음에 음악이 발전을 하는 것은 세속음악도 발전을 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종교음악이 먼저 발전을 했거든요. 종교음악이 발전을 하면 어떤 음악적인 아름다움보다는 그 안에 있는 가사가 좀 많이 중요시되었고 그래서 성악적인 것으로 이것들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증이도 음정은 파와 솔샵은 여기서 이렇게 진행을 할 때 노래 부르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증이도 음정을 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의도적으로 지금 여기 있는 증이도 음정을 앞에 파에도 샵을 하나 붙여줘서 이 음정 파샵과 솔샵의 음정을 장이도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미와 파샵도 장이도가 만들어지거든요. 장이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불협이지만 그래도 부르기는 편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도레미파솔라시도 할 때 옆에서 봤을 때 여기에 도레도 장이도거든요. 장이도 레미도 장이도 미파는 단이도 파솔은 장이도 솔라 장이도 라시 장이도 시도는 단이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장이도 단이도 같은 경우에는 순차 진행이라 해서 굉장히 쉽게 소리를 낼 수 있는데 증이도 같은 경우 소리 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의도적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가락 다는계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때는 자연 다는계와 6음과 7음을 반음 올리고 내려올 때는 그러니까 내려올 때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가 지금 리딩톤 하행선율 얘기하는 겁니다. 올라갈 때라는 거는 어떤 음정에서 상행선율을 얘기하고 내려올 때는 하행선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행선율을 얘기하는데 내려올 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7번째 음이 리딩톤이 역할을 할 필요가 없겠죠. 이것 다음에 하행을 진행하니까 여기에서 굳이 솔샵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제 내추럴 제자리표를 만들어 주어서 가락 다는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행과 하행의 모습이 조금 다르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여러분들 참고로 알고 있으면 앞에 상행이나 하행이나 똑같이 이렇게 하행도 요대로 샵을 붙여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재즈 마이너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재즈 마이너 스케일. 화성 다는계는 우리가 저번에 선생님이 설명했지만 하모닉 마이너 스케일이라 그러고요. 가락 다는계는 멜로딕 마이너 스케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재즈 마이너 스케일이라고 해서 하행 필요 없이 하행의 모습이 없이 이 앞에만 사용하는 것을 재즈 마이너 스케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 뭐 음악 좋아하는 친구들은 상식적으로 뭐 상식선에서 알아두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락 다는계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예전에 그 노래 중에서 검은 고양이 이게 뒤에 네로까지 붙나? 아무튼 이 곡이 있어. 이거 뭐 저 김종국이 예전에 그 터보 시절에 불렀던 곡이기도 한데 검은 고양이 네로가 이렇게 멜로딕 마이너 스케일 가락 다는계를 쓴 곡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들 좀 들어보시면 참고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비창 사막장 직접 한번 또 들어보고 연주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악보 있는 거와 그 뭐 똑같습니다. 동일하고요. 자 먼저 한번 들어봅시다. 템포는 이 정도 템포가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곡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지금 제가 제시한 템포는 160이었고 이 속도로 연습하시면 아마 여러분들 연습이 제대로 잘 안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속도를 많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는 80 절반으로 지금 줄여서 해볼 거고, 자, 먼저 윗성부를 불어볼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위에 성부만 지금 따라오면 되는데, 자, 몇 가지 지금 아티큘레이션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미라시 도레 뭐 시도라까지는 그냥 불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장식음 하나 있죠. 이거 시라는 텅잉 한 번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투. 그리고 레도도 투, 장식음 하나로 넘어가는 거고, 장식음이 지금 불기가 어렵다 하는 사람들은 장식음을 우선 떼고 보는 표현 여기 있는 라와 여기 있는 도만 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라, 솔샵, 라시, 도시, 도레 이렇게 불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민미 할 때 여기 두 개는 지금 스타카토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미는 세 박자. 자, 처음에 있는 여기 못 갖춘 마디 두 박자부터 시작해서 네 마디 여기 미까지 한번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장식음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장식음도 지금 여러분들 연습해 보시면서 한 번씩 이렇게 넣어 보세요. 지금 라만 불다가 뭐 시를 포함한다든지 또 잘 되는 사람들은 그대로 넘어가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단락을 한번 볼게요. 레미파, 그 다음에 시, 도레미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여기 있는 지금 두 개짜리 장식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어려우면 여기 있는 보는표 파와 여기 있는 미만 연주해도 괜찮습니다. 레미파, 도레미.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여기 있는 레미를 여기 있는 도레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표가 지금 여기에 정박에 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장식음 같은 경우에는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바흐 때, 그러니까 요한 세바스찬 바흐 때 표현하던 방식이랑, 그럼 모차르트, 베토벤 시절에 표현하던 장식음의 모습,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낭만 시대에 또 표현하던 모습, 현대음악으로 오고 또 악기별로도 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뭐 피아노가 혹은 바이올린이 표현하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타악기가 표현하는 방식이라든지 조금씩 다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볼 때는 지금 앞에 모양은 이렇게 그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뒷구미음의 형태로 불어줘야 돼요. 자, 다시 얘기하면 레미 파가 있으면 여기 있는 미와 파 사이에 이 두 개의 장식음이 사이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파가 정박자에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세컨드 성부에 있는 여기에 이제 세컨드 리코더가 여기 반박자 8분음표만큼 쉬고, 그러니까 이 파를 듣고 쉬고 나오기가 용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파와 여기 있는 미가 정박자, 다시 얘기해서 지금 메트로놈이 딱딱딱 소리가 나고 있는데 그 정박자에 이 파가 소리가 나고 이 미가 소리가 날 수 있도록 악기를 불어주시면 됩니다. 그거 말고는 여기까지는 또 평이하거든요. 자, 여기에 있는 5마디부터 연주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준비. 하나, 둘, 셋. 여러분들 지금 곡의 템포가 느리기 때문에 여기 있는 숨자리표, 숨표가 조금 여러분들 지금 숨 쉬는 거랑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템포가 지금 많이 느려졌기 때문에. 그런데 호흡 좀 깊게 들이마시고 소리를 한번 쭉 숨표 있는 자리까지 내어보세요. 그리고 또 쉼표 있는 자리도 쉬어보고요. 자, 그 다음 단락 보겠습니다. 그 다음 단락은 레미, 파, 시, 도레미랑 똑같아요. 대신에 장식음이 빠졌습니다. 라시 도 도레 시 시 도 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선율 높은 라 있죠. 이 라에서 이 라로 불 때는 뒤에 서밍, 운지법은 똑같습니다. 뒤에 서밍으로 아주 조금만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강하게 텅잉을 투 하고 불면은 높은 라가 비교적 깨끗하게 시원하게 잘 나올 겁니다. 라까지 여러분들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마디부터 진행합니다. 다음 단락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뒤에 숨표 있죠. 여기 숨자리에 숨 쉬어 주셔야 됩니다. 실제로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 오면 여기에서 숨을 쉬는 자리거든요. 숨 쉴 자리가 따로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 하고 나서 숨표 쉬어주고 하행선율, 다시 라라 솔 숨 쉬어주고 파부터 하행선율.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아티큘레이션 볼게요. 라. 그 다음 또 지금 일단 장식음 뗍니다. 하면 시도, 라, 시도가 되겠죠. 여기에서 라는 스타카토, 시와 도는 레가토로, 시와 도는 레가토로 한 번에 텅잉 한 번에 이어주고 뒤에 도는 짧게 툭, 툭 하고 솔샵. 여기 있는 솔샵은 운지법이 지금 따로 높은 솔샵은 안 배웠는데, 자,
지금 얘기해 줄게요. 솔샵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낮은 파샵 부른 거 기억나죠? 지금 딱 악기 잡아보세요. 낮은 파샵을 분 상태에서 뒤에 서밍으로 조금 열어주시고 강하게 보시면 솔샵이 납니다. 솔샵이. 이해되시죠? 낮은 데에서는 파샵이었지만 뒤에 서밍을 열면은 파샵이 아니라 솔샵 소리가 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솔샵입니다. 그 다음에 높은 라까지. 라, 시, 도, 솔샵, 라. 요까지 지금 진행이 될 겁니다. 라, 시, 도, 실, 라 하고 끝날 거예요. 여기 있는 아티큘레이션 잘 지켜주시고 숨자리 잘 지켜주시고 솔샵 정확하게 운지해 주시고 그러면 여기 있는 시라를 나중에 또 넣으면 돼요. 라시 박자가 라시 그것이 그 사이에 딴따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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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빠르게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일단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기 있는 라부터 부를 겁니다. 라부터 13마디부터 진행합니다. 바로 들어갈 거예요. 시작. 처음부터 재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끊지 않고 재생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윗선구를 따라 불어보시고 지금 여기에서 돌아가는 몇 번을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틀고 연습을 해도 괜찮습니다. 부분을 계속 이렇게 메트로놈을 틀어놓은 상태니까 같이 불고 연습을 하시고 나중에는 우리가 또 아랫성부를 불 건데 아랫성부를 불고 나면 여러분들은 지금 윗성부를 틀어놓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재생을 한 상태에서 밑에 성부를 불어도 괜찮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합주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우선 아직 우리가 윗성부밖에 안 배웠기 때문에 윗성부를 그대로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래성부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성부 먼저 살펴보면 먼저 윗성부에서 미라 시가 나오면은 라도 실시 라 미라 도시라까지 이렇게 불게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솔샵 주의해 주시고요. 미 솔샵 시미 여기에서 솔샵이 운지가 빠르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천천히 연습해서 솔샵을 정확하게 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처음에 앞에 4마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쉼표자리만 정확하게 지켜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여기에 반박자 이렇게 쉬고 들어옵니다. 그죠? 8분음표만큼 쉬고 들어오는 거 우리가 보통 반박자만큼 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으이라는 어떤 구호 정도를 의성어 정도를 지금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따따따따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반박자 쉬고 들어오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템포가 느릴 때는 뭐 할만한데 조금 속도가 올라가면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 다음에 레, 솔샵, 시, 레 이거 운지가 생각보다 조금 많이 까다롭습니다. 여러분들 악기 잡아보시면 레를 잡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솔샵을 잡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 지금 악기를 잡은 상태에서 솔샵을 잡으려면은 원래 잡았던 왼손에 지금 손가락을 좀 떼고 뭐 잡아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아까 전에 다시 이 악보를 보면 악보란다 이 그림을 보면요 지금 솔샵이죠. 그죠? 솔샵을 지금 잡으려면 여러분들 원래 레를 누르려면은 여기를 막고 지금 여기를 구멍을 막고 여기까지 다 막으면 레죠. 그죠? 그 상태에서 솔샵을 누르려면 소리를 내려면 이걸 떼고 여기를 떼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 이거는 3개는 다 누른 상태에서 요것만 떼보세요. 요것만 음정이 여러분들 보면 비슷하게 날 겁니다. 정확한 운지는 아니에요. 비슷하게 날 겁니다. 어떻게 보면
보면 틀린 걸 수도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호흡으로 음정을 좀 조절을 하는 겁니다. 호흡으로. 숨을 좀 강하게 넣거나 숨을 좀 덜 넣거나 하면 음정이 약간씩 변화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호흡으로써 빠르게 운지를 이렇게 뭐 변화시킬 때 호흡으로 해서 좀 가포지션을 이렇게 이용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까 전에 음정이 어떻게 올라갔냐면 레 다음에 솔샵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레를 먼저 이렇게 다 여러분들 지금 악기 잡은 상태에서 레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만 지금 열어주고 불면 솔샵이 나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운지를 하는 게 편할 겁니다. 아 선생님 저는 요거까지 뗄 수 있습니다 해서 원래 의 솔샵 모양으로 떼는 거 좋습니다. 충분히 뭐 할만한 거고요. 그게 잘 안 된다 하더라도 뭐 잘 안 되면 지금 선생님 얘기한 대로 요것만 떼줘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레, 솔샵, 시, 레, 불고 도미라도 요까지는 쉽죠 그죠? 반박자 쉬고 들어오는 것 기억하시고 밑에 하위에 있는 밑에 아래에 있는 레샵 뭐 소리 내기 쉽지 않습니다. 요거 조금 가늘고 얇게 호흡을 살짝 불어넣어서 소리를 내고 미로 넘어간다는 느낌으로 이 레샵이 미로 진행을 할 거거든요. 레샵 미 그 다음에 솔샵 도미라도 앞에하고 똑같죠? 까지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마디부터 갑니다. 시작 으, 으, 으. 제가 으ꯠ그려서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숨을 실제 연주할 때는 이런 식으로 짧게 숨을 들여 마시고 연주를 합니다. 실제 관악기 연주자들도 그렇게 연주하고 관악기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뭐 연주자들이 이렇게 앞에 조금 쉬고 들어올 때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이렇게 카운팅을 하고 들어오게 돼요. 자, 그 밑에 줄 보겠습니다. 다음 단락 보면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위에서 했던 거랑 같은 방식으로 불어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미도라 실시 미라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에서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릴 부분은 여기 말고는 지금 숨 쉴 자리가 여기까지 없어요. 도, 미, 라, 도에서 쭉 진행하면 계속 불어서 여기까지 오게 되거든요. 실제로 이제 뭐 곡이 템포가 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금방 넘어와집니다. 금방 넘어와지는데 지금 우리가 템포가 좀 느린 상태에서는 숨 쉴 자리가 마땅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숨을 깊게 들여 마셔서 한 호흡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연습을 해보십시오. 숨을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밑에서 앞에서 다 빼버리면 뒤에까지 진행하기가 힘듭니다. 폐활량 좀 키우고 담배 피는 친구들 담배 좀 끊고 그렇게 해서 폐활량 키우면 여기까지 가지긴 가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신의 폐활량 어느 정도 되는지 체크도 한번 해보길 바랍니다. 우선은 지금 여기에서 10마디부터 해서 여기 있는 라까지만 연주해 볼 거예요. 여기 있는 라까지만. 그 다음에는 뒤에 이어서 할 거기 때문에 라까지만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마디부터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도샵미, 레, 파, 미미, 파 해서 뭐 크게 어려운 부분 없죠. 4분음표 단위 혹은 2분음표 뭐 이런 거 나온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마지막 아티큘레이션만 보면은 앞에 짧게 끊고 라, 그 다음에 솔샵, 라는 한 텅잉으로 한 호흡으로 우웃, 투, 투 하고 단호하게 끝을 맺어주면 됩니다. 호흡은 여기서 한다는 거 아까 말씀을 드렸고 숨을 들여마시는 자리는 여기에서 들여마셔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라부터 진행을 해볼게요. 13마디 라부터 진행을 해서 끝까지 갈 겁니다. 준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재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연습을 아래성부 하시고 나중에 아래성부 다 되면은 여러분들이 아래성부를 틀어놓은 채로 윗성부를 불어도 괜찮습니다. 자, 아래성부 한 번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속도를 조금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80이었는데 속도를 조금 조절하고 조금 빠르게 올려 볼 거예요. 속도를 조금 빠르게 올려 볼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십시오. 재생은 지금 두 가지 성부 다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 원하는 거, 나 위에 성부를 불고 싶다면 위에 성부, 아래 성부를 불고 싶다면 아래 성부. 여러분들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불어보시기 바랍니다. 템포는 100입니다. 자, 익숙한 사람에 한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세요. 속도 120입니다. 백 140입니다. 이 정도까지 오면 생각보다 좀 많이 어려울 거예요. 잘 안 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앞에 약간 느리게 했던 것 아마 그것도 잘 안 되면 본인이 따로 메트로놈을 틀어놓고 천천히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140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제가 생각하는 정템포, 인템포라고 생각하는 속도 정도 160 정도를 마지막으로 하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 정도 불면 거의 뭐 완벽합니다.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 불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하십시오. 마지막 재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모베트 블루스랑 비창 사막장 배워봤습니다. 자, 모베트 블루스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대신에 뭐 어렵지 않은 대신에 베이스랑 그 다음에 드럼이 들어와서 조금은 대중음악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고 비창 같은 경우에는 두 성부를 하되 뭐 클래식 곡이기 때문에 클래식 곡이지만 실제로 이것도 대중음악화 되어 있는 형태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부른데 속도가 조금 빠른 나머지 정속도가 지금 안 되는 사람들이 뭐 생각보다 꽤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악기 열심히 보시고 이제 우리가 등교 개학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그죠? 아마 다음 주 수업을 하는 도중에 아마 등교를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등교를 하게 될 거고 우리는 할아버지의 11개월이라는 곡을 배우면서 그 곡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수행평가를 할 예정인데 지금 등교 개학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얼마 안 있어서 또 시험도 있고 이런저런 뭐 학사 일정 관계로 만약에 그 곡이 쉽지가 않게 뭐 이렇게 여의치가 않아서 수행평가를 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배웠던 것들로 수행평가를 하거나 지금 학교에서는 음, 가창이라든지 이렇게 관악이나 이런 부분들을 수업을 조금 지양하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뭐 비말의 확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우리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직접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서 영상 촬영을 해서 제출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거든요.
모든 것의 기준은 우리가 배웠던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배웠던 것들을 기준으로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악기 연습을 충실히 하지 않았다면 이거 뭐 우리가 온라인 수업이라 해서 조금만 여러분들 듣고만 있고 실제로 악기를 불지 않았다면 생각보다 쉽게 잘 안 될 겁니다. 여러분들 연습을 하셔야 되고 학교에 등교하기 전까지 악기 그래도 몇 번 풀어 보시고 오셔야 됩니다. 또 따로 공지하겠지만 어 당연히 학교에 와서 만약에 악기를 불게 된다면 타인의 악기를 빌려온 행동은 절대 안 됩니다. 예전에는 뭐 수업 시간에 다른 친구들 악기 빌려와서 사용을 하고 뭐 물에 씻어 오고 하는 것들을 인정을 했지만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본인 개인 악기들은 반드시 챙기고 또 내 지금 악기 안 불어봤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친구들 빨리 어떻게든 악기 찾아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오늘도 수업 듣는다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